안녕하세요. 비탐TV 미국 주식 탐구 생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나 또 환율이나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급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이런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이래서 조금은 이제는 물려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사야 될 종목들을 검토하고 그 리스트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고 또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선정한 메가캡 중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 중에서 저희가 100선을 선정을 했고,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리스트와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꼭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또 급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량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움직임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안의 것들을 이제 매수하면서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시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월은 조금은, 매수하기는 상당히 두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두려울 때 매수했던 시점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고, 반대로, 이제는 무조건 다 사도, 아무거나 사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가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나는 것 같지만 또 길게 놓고 보면 또 이제 고평가됐던 시점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기들을 맞물려 봤을 때는 3월에는 좀 두렵지만 좀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좀 좋을 기업들,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들을 조금씩 구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 유튜브 영상 저희 미탐TV 채널 그 댓글에 저희가 요 리스트들을 바로 그 인터넷 모바일 사이트에서 바로 보실 수 있고, 또 그 리스트들이 계속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점수들도 변경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선정했던 부분들은 이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3월 1일 종가 기준이고요. 그 외에 이제 2월 18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에 이런 변동폭들을 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리스트를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잡은 거는 이제 시총이 100억 달러 이상 기업들, 이걸 이제 메가캡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라지캡이라고 해서 뭐 우량주, 대형주 이런 거고, 메가캡은 초대형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량한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 시총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투스탁 US에서 선정한 우량주 100선이고요. 이 100선은 저희가 진단 점수, 100점 만점을 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또 뭐 독점력, 그다음에 현금 창출력, 이런 수익성들을 전부 다 평가했을 때 100점 만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고요. 그래서 상위 100개 기업들의 리스팅의 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메가캡에서 1위는 TSMC 100점 만점에 96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투이트가 95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KLA, 제네럴 홀딩스, 얼라인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이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월 18일 날 종가는 뭐냐면 요거는 픽스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2월 18일 종가 이후에 이제 그때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들을 이제 일별로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이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등락률은 2월 18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등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적정 가격은 초이스탁에서 선정한 AI 적정 주가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해서 평균 가격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산정한 가격이라는 걸 좀 밝혀드리고요. 이 현재가는 3월 1일 종가고 날짜가 지나가면 매일매일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방송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최근가가 3월 1일 종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3월 1일 종가로 저희가 넣고요. 이 괴리율은 뭐냐면 이 적정가하고 현재가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괴리율이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가가 적정 가격보다 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88달러가 적정하다고 하면 뭐 108달러니까 약간 한 22%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은 기업들이 적정 가격보다 이제 좀 하락해 있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기업들이 이제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10% 정도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색깔을 요런, 뭐,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죠? 오렌지도 아니고 옐로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30%가 넘어가는 기업들은 제가 레드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은 딱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2주 최고가, 최근 1년 동안의 이 기업들의 최고 가격,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 등락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많이 빠져 있을수록 더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 뭐 투자대가 중에 템플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고점 대비해서 52주 고가 대비해서 한 7, 80% 빠지면 그냥 눈 감고 매수해라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그 정도 빠지면 대부분은 그냥 다 저평가된 가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지금은 대략 한 20에서 한 30%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가캡에서는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메가캡 안에서도 30에서 또 50에서 70% 빠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등락률은 이제 2월 18일 이후에 3월 1일까지 현재까지의 주가의 등락률이에요. 그래서 10% 이상 오른 종목은 제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나오게 했고 10% 이상 떨어진 기업들은 파란색으로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52주 고가 대비해서 등락률이 좀 어느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 점수 여긴 100선이니까 굉장히 다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단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올해 성장성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계리율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조정받고, 그 다음에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하지만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포트폴리오에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뭐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이 중에서 하나를 사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좀 압축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 리스트를 조금 더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쳤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PER. 이 회사 3월 1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PER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S&P 500 정도가 한 23배에서 22배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20배 이하에서에 거래된다, 한 15배 전후에 거래된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은 결국은 지금 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면은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뭐 한 저평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8%였지만 주가가 더 빠지면 이게 30% 한 10에서 10% 정도만 더 빠지면 한 3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우선해서 봐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가 요 가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기업들을 발굴하시는데도 이 리스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이 이제 보면 요 램 리서치고요. 92점, 네, 상당히 높고 이제 2월 18일 이후에 주가가 한 5%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고 적정가가 855달러, 현재가는 540달러고 계리율이 36%니까 적정가 대비해서 36%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52주 대비해서도 약 26%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대부분의 주가들이 좀 안 좋은 편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또 어느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업종이 바로 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면 아마 빠르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이 이펜 시스템즈인데요. 이 기업은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등락률이 2월 18일 이후에 52%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토막 난 거죠, 반토막. 그러니까 즉 3월 1일이면 주가가 약 2주죠. 2주 만에 떨어졌는데 이게 이 중에서 약 50%가 하루 만에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나올 수 없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적 부분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업 모델하고 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적정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38%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52%가 떨어지기 전에는 고평가였겠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저평가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고점 대비해서도 약 70%가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PER이 이제 25배 정도. 그러니까 50%가 떨어지기 전에는 PER이 50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좋고 다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됐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면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EPAM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주로 하고 있는 사업 부분 이제 인력들이나 이런 구성들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라든지 또는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쪽 지역의 인력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력 중에 우크라이나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공시 때문에 약 50%가 주가가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문을 주 인력들이 이제 그쪽 사업 부문들을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쪽의 부분들에 상당히 사업 부문에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올해 올해 이제 실적과 관련된 가이던스들도 당분간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할 수 없다 보니까 상당 부분 주가가 하루아침에 50%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어쨌든 상당히 올해 안에 이런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인력이 이제 유럽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지금처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인력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또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에 대한 기업들이 장기적인 이 회사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인력 재배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부는 매출 감소, 일부는 수익성에 대한 회소, 비용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기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슈들을 따라가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이 이제 구글이고요. 구글도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쉽지 않은데 또 이제 5월 달에 또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20분의 1로 주식 분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한 2,600달러라 하더라도 대략 뭐 한 130달러 정도 수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훨씬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파벳이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단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에서 20등까지, 네. 그 다음에 저희가 100개를 골랐으니까 21등부터 40등까지 보면,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버림받았던 주식이죠. 메타 플랫폼스라고. 그래서 페이스북. 네. 이 회사도 지금 한 34%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애플의 뭐 단말기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우려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한 감소, 우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에 대한 정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ER이 14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들 S&P 500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큼 그런 리스크들을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와 있는,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SML 홀딩스,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 회사도 보면 최근에 주가 한 30% 정도가 고가 대비 빠졌는데 저평가가 한 34%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여기 좀 오타네요. 파마슈티컬스입니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인데요. 마이너스 30% 정도.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AMD죠. AMD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반도체 중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올해도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40% 가까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반도체들 주가 하락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들은 반등 시기에 상당히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리스트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데들은 30%까지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계속 조정받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얘도 30% 정도 수준에 충분히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면 되면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고 이런 리스트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2에서 보면 레나라는 회사. 네,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회사들도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풀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그렇고 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업스타트 홀딩스라든지 S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원래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는데 2월 18일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반등한 거죠.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가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 업스타트 홀딩스라는 경우에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이 고점 대비 63% 떨어져 있는데 그게 11%가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회사 주식도 70% 이상, 70에서 80%까지 떨어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진단 점수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이게 11% 올랐으니까 괴리율이 한 40% 가까이 됐겠죠. 저평가돼 있다가 지금 이제 급반등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PER이 101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변동하는 장세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되면 뭐 주가가 뭐 하루에 두 자릿수 오르는 것들이 막 보일 수 있는 회사고,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막 하락으로 변동이 만약에 심하다라고 하면 역시 하루에 10%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변동이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타트 홀딩스하고 애쉬는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표를 칠해드렸는데 빨간색처럼 30% 이상 넘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좀 벗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애쉬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 가까이 빠졌는데 성장성 대비하면 여전히 뭐 좀 과도하게, 물론 이제 애쉬라는 회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상당히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높았고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도의 성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이런 회사의 기업들의 주가들도 좀 빠르게 적정가를 찾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위에서 80위를 보면 이제 알리바바 그룹. 이제 알리바바 그룹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56% 떨어져 있고 현재 한 36%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알리바바는 이제 찰리 멍거가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제 그 워런 버핏의 이제 과 같이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버크셔에서의 부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가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사업 모델도 상당히 좋은 형태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기업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워낙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 이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악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성장성에 비하면 지금 이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그니코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퀘스트 다임, 얘네들은 다 이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상당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2021년도 상반기까지 성장했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제 진단이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성장률 자체는 작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주가들이 많이 조정들을 이미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1에서 102 사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동산 관련 업체들, DR 호튼, 그 다음에 풀티그룹, 이런 데들이 다 부동산 관련된, 주택건설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다 이제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시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저평가 구간들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일단 올라갔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성장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PER이 6.8, 6.1 이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탠리 블랙앤데커, 그 다음에 레버러토리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이런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료 관련된 회사긴 한데 주로 소모품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험실이란 이런 데들이 필요한 키트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시되 여러분들이 이 진단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들어오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3개월마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바뀔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또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 관련된 점수들은 월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단 점수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이 진단 점수는 초이스탁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중에서 가급적이면 이 점수가 전월 대비 올라간 것들을 찾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85점이라 하더라도 전월은 80점이고 85점이 되는 회사와 90점에서 85점이 되는 회사는 당연히 다르게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어쨌든 수익 성장성이 됐던, 아니 성장성 부분에 됐던 뭔가 점수가 떨어진 형태의 추세고 하나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점수라도 가급적이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한 처음에 진단 점수 리스트 100개 기업들도 제가 2월 18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조회해보면 아마 점수들이 또 조금씩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 유지하고 있거나 올라간 기업들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점수가 좀 큰 폭으로 낮았다 그러면 지금의 좋다고 나오더라도 조금은 리스크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의 리스트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리스트를 이 100개 뽑아드렸는데 이 100개 리스트를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100개 아까 기업들을 저희가 매트릭스 차트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아까 앞에 있는 100개를 제가 오른쪽에 진단 점수하고 괴리율하고 그래서 이 괴리율이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적정 가격보다 좀 높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적정가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얼라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화이자, 어도비, 램 리서치, 이펜 시스템즈, 구글, 페이스북, 에이스메 홀딩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AMD, 테러다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레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바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댓글에 저희가 링크 주소가 있으니 그걸로 바로 오셔도 되고요. 여기 초이스탁 사이트를 접속하신 다음에 이 하단의 메뉴를 보시면 발굴이라고 있거든요. 이 발굴이 쉽게 얘기하면 스크리닝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발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예 다 짜놔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발굴 메뉴에 들어오시면 급등주도 있고 지금 세일 중인 종목들도 있고 배당 매력주도 있고 성장주도 다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백선을 고른 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백선은 어디서 찾으시냐면 투자 매력도라고 있죠. 여기 두 번째 메뉴. 이 투자 매력도가 그 진단 점수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로 해서부터 쭉 리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목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그 점수들이 바뀌면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이 리스트가 막 한꺼번에 갑자기 1, 2등에 있던 게 막 100등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쉽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도를 누리면 이제 미국 주식 전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이상. 제가 아까 100억 달러 이상 메가캡 기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등이 화이자, BHP 빌링턴, 얘는 이제 철강 회사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얼라인 테크놀로지, 인투이트 쭈루룩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종합 점수 진단 점수 98점이 요 5개 항목 성장성,
독점력, 재무 안전성, 수익성, 현금 차익 다 합친 각각이 20점 만점을 더한 합계 점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는 올해도 상당 부분 성장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80점이 넘었다 그러면 미래 성장성 자체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성장주를 좀 압축해서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정렬 기준이 있는데, 여기 정렬을 눌러보시면 제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해서 메가캡을 했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요게 이제 라지캡 정도가 되거든요. 라지캡 기업들 100선을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내가 성장성 위주로 뭐 정렬해서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굴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화이자부터 이렇게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각 개별 종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뭐 EPAM 시스템즈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뭐 교재에서 저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성장성이 20점이고 나머지 점수에서도 상당히 높이 받았었죠. 눌러보면 이런 개별 종목의 분석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개별 분석 연결되는데 얘가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92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네, 진단 점수가 전월 대비 1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요 100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액 37%, 영업이익이 한 61%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재무 안전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기업을 파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정주가 부분인데요. 적정주가를 보면 이 회사가 최근에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게 빨간색이 주가고 밑에 이제 음영에 있는 대부분이 적정주가 밴드 라인이거든요. 밴드 라인인데 항상 이 기업은 고평가, 매우 고평가 그 사이를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번도 적정가 가격같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평가돼서 늘 거래되고 있다가 네, 요 시점, 그렇죠. 요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저평가와 고평가 사이를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었고,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봤었는데, 하루 만에 주가가 약 50% 떨어지면서, 네, 이 회사가 뭐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 380달러에서 211달러로 170달러가 빠졌네요, 하루에. 그러면서 사실상 완전히 저평가 영역으로 주가가 완전 빠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뭐냐면 아까 EPAM 시스템에서 발생한 리스크 부분들을 다 반영할 정도의 가격까지 이미 먼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의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이 정도의 가격들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들에 정말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간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 회사가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더 밀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되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에 어떻게 거래됐고 적정가가 변경했는지를 다 리스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 발굴에 들어가셨을 때 매력도 들어가면 아마 로그인을 안 하시면 요 상위 5개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원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유료 회원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에 로그인 하시면, 유료 회원 가입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로그인 하시면 2주 동안 전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회원 가입이 필요 없이 뭐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네이버에 원래 아이디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시고 바로 연동하시면 이 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제공하는 모든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구글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구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알파벳 구글이라는 회사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 위주로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높고 주가가 저평가돼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가 추세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최소한 이 3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빨간색,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는 형태로 좀 턴을 하면 저평가돼 있더라도 매수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EPAM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하락이 어디에서 끝날지는 모르니까 그쪽 부분들의 심리가 좀 안정화되는 시점에 사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타이밍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벳이라는 기업도 100점 만점에 91점이고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약 26위니까 엄청나게 우량하죠. 이런 기업들은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성장성도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뭐 독점력이라든지, 뭐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수익성, 뭐 다 좋죠. 현금 창출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한 번에 저희가 요 점수로 보여주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보면, 구글이 요 밴드 라인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인 요 시점에 보면 현재 주가가 요 당시 주가가 한 2,000달러 정도였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2,680달러니까 한 3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요때가 오히려 적정 주가 밴드 안에 있었던 시점이고 지금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적정가가 한 4,100달러 정도 수준인데 주가는 2,680달러 정도 수준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역시 또 시장이 안정화되면 상당히 또 이 부분에 대한 적정가 반영들이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굴 메뉴, 발굴 메뉴에 요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요 100개 기업들을 제가 선정을 했고 더 보시려고 하면 여기 더보기 눌러서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니까요. 안드로이드 버전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가지고 초이스탁 US라고 검색하시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바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매력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또 발굴하고 100개 리스트,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들 위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르셔가지고 이런 내가 관심 종목들 이렇게 파트를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이런 저장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메인 화면에서, 초기 화면에서 이런 원스톱 진단을 누르면 이렇게 다 그려주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재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점수랑 밸류에이션을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발굴해서 점수 높은 애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을,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하트 설정하시고 초기 화면 오셔가지고 원스톱 진단을 누르면 요 표 형태들을 그냥 쫙 그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화이자, 뭐 넷플릭스, 리얼티인컴, 그다음 포드,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싸다, 뭐 이런 거죠. 이쪽 왼쪽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기업들도 여러분들을 뭐 참고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등록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는 좋은 시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